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17번째 이야기입니다.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Rushmore Montgomery. The original episode is Fall is coming and Diana is invited to tea. 가을이 오고 앤은 다이아나를 초대했네요.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초록지붕 집의 10월은 아름다웠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은 햇살을 닮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과수원 뒤편의 단풍나무는 화려한 진홍색을 띠었다. 오솔길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는 검붉은 색과 청동빛 초록색으로 더없이 아름다운 색을 걸쳤다. 추수가 끝난 들판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애는 자신을 둘러싼 빛가루 색에 마음껏 빠져들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앤이 멋진 나뭇가지를 한아름 들고 춤추듯 들어오며 외쳤다. 아, 아주머니, 세상에 10월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9월에서 11월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끔찍하겠죠? 이 단풍나무 가지들 좀 보세요. 막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이 나뭇가지들로 제 방을 꾸밀 거예요. 미적 감각이라곤 그다지 타고나지 못한 마릴라가 말했다. 지저분하게. 내 방은 온통 밖에서 주워온 것 투성이더구나. 침실은 잠자는 곳이야. 아, 또 꿈을 꾸는 곳이고요. 아주머니, 방에 예쁜 물건이 많으면 훨씬 좋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이 나뭇가지들은 오래된 파란 항아리에 꽂아서 탁자 위에 둘 거예요. 그럼 계단 여기저기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난 봉사의 모임이 있어서 오후에 카모디에 갈 거란다. 해가 진 뒤에나 돌아올 것 같구나. 내가 매슈 아저씨와 제리의 저녁을 챙겨야 하니까 지난번처럼 까먹지 말고 식탁에 앉기 전에 차부터 끓이거라. 그땐 잊어버려서 저도 덜컹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엔 제비꽃 골짜기 이름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매슈 아저씨께 참 고마웠어요. 조금도 혼내지 않으셔서요. 혼만 안 내신 게 아니라 차까지 직접 내리면서 잠깐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께 예쁜 요정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으시대요.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아주머니,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생각이 안 나서 마지막은 제가 지어냈는데 매슈 아저씨는 어디까지가 진짜 이야기고 어디서부터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앤이 변명적으로 말했다. 매슈 할아버니는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점심을 먹자 해도 괜찮다고 하실 게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신 잘 차리거라. 그리고 말이다.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더 정신 팔리지 않을까 싶다만 아무튼 낮에 다이아나를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며 놀아도 된단다. 앤이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와, 아주머니 너무 좋아요. 역시 아주머니도 상상력이 있으셨군요. 그게 아니면 제가 그걸 얼마나 바랐는지 절대 모르셨을 테니까요. 신나기도 하고 어른이 된 기분도 들어요. 손님이 오면 차를 준비하는 걸 잊을 일도 없겠어요. 아, 아주머니, 장미꽃 무늬 찻잔 세트를 써도 되나요? 그건 안 된다. 장미꽃 무늬 찻잔 세트라니 어디까지 갈 셈이냐? 그건 나도 목사님이 오시거나 봉사의 모임이 있을 때만 쓴다는 걸 알잖니. 갈색 찻잔을 쓰거라. 대신 노란색 단지에 있는 체리잼을 먹어도 된단다. 얼추 먹을 때가 됐어. 맛이 들었을 게야. 과일 케이크도 덜어서 내고 쿠키와 생강 비스켓도 같이 먹으렴. 앤이 황홀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탁자 성석에 앉아서 차를 따르는 내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리고는 다이아나에게 설탕을 넣겠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설탕은 넣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요. 과일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으라고 접시를 밀어주고 잼도 더 권하고요. 아, 아주머니, 생각만으로도 신나요. 다이아나가 오면 손님방으로 데려가 모자를 벗으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다음에 응접실에 앉아도 돼요? 안 된다. 너랑 내 손님은 거실에 오면 되지. 전날 밤에 교회 사람들을 대접했던 산딸기 주스가 반 병 남았단다. 거실 벽장 두 번째 선반에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과자도 내서 오후에 다이애나랑 같이 먹거라. 메시 오라버니는 배에 실을 감자를 나르느라 아마 차 마시러 늦음하게 올 게다. 애는 골짜기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라이어드샘을 지나고 가문비 나무 숲을 달려 과수원 집에 도착한 애는 다이아나를 초대했다. 마릴라가 카모디로 떠나자마자 다이아나는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입고 초대받은 차 모임에 가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평소라면 문도 두드리지 않고 부엌으로 뛰어들었겠지만 이번만큼은 점잔을 빼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차려입은 애니 거드름을 피우며 문을 열었고 두 꼬마 숙녀는 처음 만난 사이처럼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 어색한 엄숙함은 다이아나가 동쪽 다락방에 모자를 벗어놓고 거실로 내려와 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10분여 앉아있는 동안에도 계속됐다. 어머님은 안녕하시지요? 애니 그날 아침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과를 따던 베리 부인을 만났으면서도 모르는 듯이 예의를 갖춰 물었다. 네, 아주 잘 지내세요. 고마워요. 커스버트 씨는 오늘 오후에 감자를 싣고 릴리샌즈에 가신다고요? 그날 아침 매슈의 마차를 타고 하몬 앤드루스의 집에 다녀온 다이아나가 말했다. 네, 올해는 감자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농사도 잘 되길 빌게요. 저희도 꽤 좋아요. 고마워요. 사과는 많이 따셨나요? 애니 점점 빼는 것도 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맞아. 정말 많이 땄어. 우리 과수원에 빨간 사과 따러 가자. 다이아나.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무에 남은 사과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아주머니는 정말 너그러우셔. 차를 마실 땐 과일 케이크하고 체리잼도 같이 먹으라고 하셨다니까. 하지만 손님에게 어떤 음식을 내겠다고 미리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어머니가 마셔도 좋다고 하신 음료가 뭔지는 안 알려줄 거야. 산자로 시작하고 밝은 빨간색이라는 것만 가르쳐 줄게. 밝은 빨간색 음료는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니? 다른 색보다 2배는 더 맛있어. 굵은 나뭇가지들이 땅 위로 늘어질 만큼 열매가 소담스레 열린 과수원이 얼마나 기분 좋은 곳이던지 두 꼬마 숙녀는 오후 시간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두 아이는 포근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머물며 서리를 녹여낸 과수원 한쪽 초록빛 잔디가 드러난 곳에 앉아 사과를 먹으며 마음껏 떠들었다. 다이아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얘기했다. 거티파이와 결국 같이 앉게 됐는데 너무 싫어. 거티가 내내 연필로 끽끽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 루비 길리스는 크리크에 사는 메리 조 할머니가 준 마법의 조약돌로 사마귀를 싹 없앤 거 있지. 초승달이 뜰 때 그 돌로 사마귀를 문지른 다음 왼쪽 어깨 너머로 던졌더니 사마귀가 사라졌대. 찰리 슬론이랑 엠 화이트 이름이 현관벽에 나란히 적혔어. 그 일로 엠 화이트는 엄청나게 화를 냈어. 샘 볼터가 교실에서 필립스 선생님한테 버릇없게 굴어서 회초리로 맞았는데 샘의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자기 아들한테 한 번만 더 손찌검을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고 갔어. 매트 앤드류스가 새로 산 빨간 모자를 쓰고 술이 달린 파란색 옷을 입고 와서는 얼마나 뽐내고 다니는지 몰라. 참, 리지 라이트랑 메이미 윌슨은 서로 말을 안 해. 메이미 윌슨의 언니가 남자친구 때문에 리지 라이트네 언니랑 절교했거든. 모두 널 아주 많이 보고 싶어하고 내가 학교에 다시 나오길 바라고 있어.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드는 하지만 애는 길버트 블라이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다. 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들어가서 산딸기 주스를 마시자고 말했다. 애는 거실 벽장을 열어 두 번째 선반을 확인했지만 산딸기 주스병은 없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주스병이 선반 맨 위에 저 안쪽에 있었다. 애는 주스병을 쟁반에 받쳐 큰 컵과 함께 식탁에 놓고는 예의를 차리며 말했다. 자, 많이 드세요, 다이애나. 전 지금은 못 마실 것 같아요.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다이아나는 큰 컵 가득 주스를 따른 뒤 밝은 빨간색 음료를 감탄스럽게 쳐다보고는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맛있는 산딸기 주스예요. 산딸기 주스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전 나가서 불을 살펴봐야 해요. 살림을 하면 정말 할 일이 많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니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다이아나는 컵을 가득 채운 주스를 2잔째 마시고 있었다. 애니 더 마시라고 하자 다이아나도 사용하지 않고 3잔째 주스를 마셨다. 한 컵 가득 따른 양이 제법 많았는데 산딸기 주스가 확실히 맛있는 모양이었다. 내가 마셔본 것 중에 최고야. 린다 아주머니가 아무리 자랑스레 말씀하셔도 아주머니네 주스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 맛이 전혀 달라. 애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만든 산딸기 주스가 린다 아주머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니까. 마릴라 아주머니 요리 솜씨는 유명하잖아. 요즘 내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이애나 너무 어려워. 요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정해진 대로 해야 하니까. 지난번에 케이크를 만들 땐 밀가루 넣는 걸 깜빡했지 뭐야. 너랑 내가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네가 천연두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운데 모두가 널 버리고 떠난 거야. 하지만 난 용감하게 내 옆에 남아서 널 간호하고 너는 살아나. 그런데 이번엔 내가 천연두에 옮아서 죽고 말아. 난 포플러 나무 아래 묘지에 묻히고 넌 내 무덤가에 장미나무를 심고 눈물로 물을 주는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시절의 친구를 영영 잊지 못하지. 아, 정말 슬픈 이야기야, 다이아나. 케이크 반죽을 만드는 동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 그러다 밀가루 넣는 걸 깜빡해서 케이크를 완전히 망쳤어. 밀가루는 케이크 만들 때 기본이잖아. 마릴라 아주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고 나도 아주머니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 아주머니에게 난 골칫덩어리야. 지난주에는 푸딩 소스 때문에 크게 망신을 당하셨어. 화요일 점심에 자두 푸딩을 먹고 나서 푸딩 절반이랑 소스가 한 단지 가득 남았었거든. 아주머니가 나중에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다면서 뚜껑을 덮어서 벽장 선반에 올려놓으라고 하셨어. 다이아나, 나도 뚜껑을 잘 덮으려고 했지. 그런데 단지를 들고 벽장으로 가다가 수녀가 된 내 모습에 상상이 되는 거야. 물론 난 기독교지만 상상 속에서는 천주교였어.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려고 베일을 쓰고 수도원에 은둔한 거지. 그러다가 푸딩 소스를 덮은 걸 까맣게 잊은 거야. 다음날 아침에야 그 생각이 나서 벽장으로 달려갔다니까. 근데 다이아나, 푸딩 소스에 쥐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도 못할걸. 난 숟가락으로 쥐를 건져서 뜰에 내다 버린 다음에 그 숟가락을 물로 3번이나 닦았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우유를 짜느라 밖에 나가 계셔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면 그 소스를 돼지에게 줘도 되는지 물어볼 참이었어. 하지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난 서리의 요정이 돼서 숲을 지나가며 나무가 원하는 색으로 빨갛고 노랗게 물들여주는 상상 중이었어. 그 바람에 또 푸딩 소스 일을 까맣게 잊었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내게 사과를 따오라고 하셨어. 글쎄 스펜서 베일에서 오신 체스터 로스 씨 네 분이 그날 아침에 우리 집에 오셨거든. 그분들은 정말 멋쟁이시잖아. 특히 체스터 로스 아주머니 말이야. 말라 아주머니가 점심시간에 나를 부르셨을 땐 식탁을 다 차린 뒤였고 사람들도 전부 자리에 앉아 있었어. 나는 되도록 예의 바르고 기품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 체스터 로스 아주머니가 날 예쁘진 않아도 여자답다고 생각해 주길 바랐거든. 모든 게 순조로웠어. 그런데 마릴라 아주머니가 한 손에 자두 푸딩을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하게 데운 푸딩 소스 단지를 들고 오시는 거야. 다이아나,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하던지 모든 기억이 떠오르면서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러고는 아주머니에게 그 푸딩 소스는 먹으면 안 된다고, 쥐가 그 안에 빠졌었는데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 잊었다고 소리치고 말았어. 아, 다이아나,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끔찍했던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체스터 로스 아주머니가 그냥 날 쳐다보기만 한 건데도 너무 창피해서 몸이 마루 밑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어. 그 아주머니는 진짜 완벽한 가정주부인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얼굴이 불타오르듯이 새빨개지셨지만 그 자리에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푸딩이랑 소스는 그냥 들고 나가시고 딸기잼을 가져오셨더라고. 내 그릇에도 조금 덜어주셨지만
난 요만큼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머리 위에 불붙은 석탄 더미를 얹고 있는 느낌이었거든. 체스토로스 아주머니가 가신 뒤에 마릴라 아주머니한테 꾸중을 심하게 들었어. 다이아나, 너 왜 그래? 다이아나가 비틀비틀하며 일어섰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집에 가야겠어. 차도 마시지 않고 집에 갈 순 없어. 지금 당장 가져올게. 가서 바로 차를 내릴게. 앤이 비명을 지르듯 얘기했다. 나 집에 갈래. 다이아나가 멍하니 고집스럽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도 점심은 먹고 가. 과일 케이크랑 체리잼을 가져올게. 소파에 잠깐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앤이 애원했다. 나 집에 갈래. 다이아나는 오로지 가겠다는 말뿐이었다. 앤이 매달려도 소용없었다. 차도 안 마시고 가는 손님이 어디 있어. 다이아나, 진짜로 천연두에 걸린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널 돌봐줄게. 정말이야. 난 널 버리지 않아. 하지만 제발 차는 마시고 가면 좋겠어. 어디가 아파? 너무 어지러워. 아닌 게 아니라 다이아나는 정말 비틀비틀 걸었다. 애는 실망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다이아나에게 모자를 가져다 주고 베르신의 마당 울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와 슬픔에 잠겨 남은 산딸기 주스를 벽장 제질에 놓고는 시무룩하게 매쉬와 제리가 마실 차를 준비했다. 이튿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기 때문에 애는 초록지붕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월요일 오후에 마릴라는 앤에게 린드 부인의 집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다. 얼마 되지 않아 앤은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오솔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으로 돌아온 앤은 소파 위로 쓰러져 얼굴을 묻었다. 마릴라가 깜짝 놀라 혹시나 하며 물었다. 이번에 대체 무슨 일이니 앤? 또 린드 부인에게 버릇없이 군 건 아니겠지? 앤이 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다. 앤 셜리,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당장 바로 앉아서 왜 우는지 말하거라. 앤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앤은 비극 그 자체인 모습으로 울먹였다. 린드 아주머니가 오늘 베리 아주머니를 만나셨는데 베리 아주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대요. 토요일에 제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남 부끄러운 모습으로 집에 보냈다면서요. 제가 천하의 몹쓸 아이라고 다이애나와 절대로 다시는 못 놀게 하겠다고 하셨대요. 마릴라 아주머니 너무 괴롭고 슬퍼요. 마릴라가 놀라서 멍하니 앤을 쳐다보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다니 앤. 내가 정신이 나간 거니? 베리 부인이 이상한 거니? 도대체 다이애나한테 뭘 준 게야? 산딸기 주스밖에 안 줬어요. 전 산딸기 주스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아주머니. 다이애나가 큰 컵으로 3잔 가득 마시긴 했는데 마치 토마스 아저씨 같았어요. 하지만 전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앤이 흐느껴 울었다. 취하다니 말도 안 돼. 마릴라가 거실 벽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선반에 3년쯤 전에 마릴라가 직접 담근 포도주병이 있었다. 에이번리에서 마릴라는 포도주를 잘 담그기로 유명했는데 베리 부인처럼 종교적으로 엄격한 몇몇 사람들은 집에서 포도주 담그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포도주병이 눈에 들어온 순간 마릴라는 산딸기 주스를 벽장이 아니라 지하실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떠올랐다. 마릴라는 포도주병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얼굴이 실룩거렸다. 앤, 아무래도 넌 말썽을 일으키는데 천재로구나. 다이애나한테 산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로 줬어. 맛이 다르지 않든? 저는 마시지 않았어요. 전 그게 주스인 줄 알았어요. 전 정말 대접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너무 아파해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다이애나가 형편없이 취했다고 그러셨대요. 다이애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바보처럼 실실 웃기만 하다가 잠이 들어서는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숨 쉴 때 냄새를 맡아보고 술을 마신 줄 아셨대요. 다이애나는 어제 하루 종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대요.
베리 아주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셨고요. 아주머니는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욕심부려서 3잔이나 마신 다이애나도 벌을 좀 받아야겠구나. 주스라도 큰 컵으로 3잔이나 마셨다면 탈이 났을 게야. 아무튼 포도주를 만든다고 나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거리가 되겠구나. 목사님이 반대하셔서 지난 3년간 만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 포도주는 아플 때 쓰려고 보관하던 거였어. 자자 얘야, 울지 마라. 일이 이렇게 돼서 안 됐지만 내 탓이 아니야.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제가 행복한 게 싫은가 봐요. 아주머니, 다이애나와 저는 영영 이별이에요. 아주머니 처음 우정에 맹세를 할 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를 마라. 앤, 베리 부인도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 생각이 바뀔 게다. 지금 베리 부인은 내가 유치한 장난 같은 걸 쳤다고 생각하는 게지. 오늘 저녁에 내가 직접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게 좋겠구나. 화가 많이 났을 다이애나 어머니를 만날 용기가 안 나요. 아주머니가 대신 가주시면 좋겠는데. 아주머니가 저보다 훨씬 위험 있잖아요. 제 말보다 아주머니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앤이 한숨을 쉬었다. 마릴라도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았다. 그래, 그러마. 이제 그만 울어라, 앤. 잘 해결될 거야. 그러나 과수원 집에 다녀오는 길에 다 괜찮을 거라던 마릴라의 생각은 바뀌어 있었다. 앤은 현관문 앞까지 뛰어나와 마릴라를 맞았지만 마릴라의 표정을 보고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군요. 베리 아주머니가 절 용서하지 못하시겠대요? 베리 부인도 그렇지. 그렇게 말이 안 통한 사람은 내 평생 처음이다. 내가 찾아가서 전부 실수였고 내 탓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더구나. 게다가 내 포도주까지 계속 들먹이지 않겠니? 포도주가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다. 뭐든 큰 컵으로 한 번에 3잔씩이나 마시는 게 아니라고. 나라면 어린애가 그렇게 식탐을 부리면 볼기짝이라도 때려서 정신들게 만들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줬다. 마릴라가 톡 쏘듯 내뱉고는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듯 부엌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현관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 영혼만 덩그러니 남았다. 애는 이내 모자를 쓰지 않고 쌀쌀한 가을 황혼 속으로 걸어갔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쉬지 않고 걸어 클로브가 시든 들판을 지나 통나무 다리를 건너 서쪽 숲 위에 나지막이 걸린 창백한 달빛을 받으며 가문비나무 숲을 올랐다. 베리 부인은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파랗게 질린 입술에 간절한 눈빛을 한 앤이 서 있었다. 베리 부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베리 부인은 선입견이 강하고 싫은 게 분명한 사람이었고 화가 나면 차갑고 무뚝뚝하게 변해서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다. 베리 부인은 앤이 아기를 갖고 순전히 고의로 다이아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딸이 그런 아이와 더 가까이 지내다 물들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니? 베리 부인이 쌀쌀맞게 물었다. 애는 두 손을 꼭 모아쥐었다. 베리 아주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이아나를 취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주머니가 친절한 분들에게 입양된 고아인데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마음의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를 일부러 취하게 만드시겠어요? 전 그게 산딸기 주스인 줄 알았어요. 산딸기 주스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요. 제발 다이아나랑 놀지 말라는 말씀은 더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인생은 고통이란 먹구름에 뒤덮이고 말 거예요. 마음씨 좋은 린드 부인이라면 눈 깜짝할 새에 마음이 누그러졌을 이 연설은 베리 부인을 더 자극할 뿐이었다. 베리 부인은 앤의 과장된 표현과 극적인 몸짓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아이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다. 베리 부인은 인정머리 없이 차갑게 말했다. 넌 다이애나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아닌 것 같구나. 집에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이애나와 마지막으로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안 되나요? 앤이 애원했다. 다이애나는 아버지를 따라 카모디에 갔다. 베리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렸다. 앤은 절망감에 푹 가라앉아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왔다.
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제가 가서 베리 아주머니를 직접 만났는데 아주머니는 절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셨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예의를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에요. 기도를 해도 별 소용은 없을 것 같지만요. 하느님이라도 베리 아주머니처럼 고집불통인 사람은 어쩌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마릴라는 앤을 꾸짖으며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꾹 참았지만 좀처럼 웃음기가 가시지 않아 곤혹스러웠다. 그러고는 그날 밤 매슈에게 앤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야 실컷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동쪽 다락방에 슬쩍 들어가 울다 잠든 앤을 들여다보는 마릴라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다정함이 묻어났다. 가여운 것. 마릴라는 눈물로 얼룩진 아이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떼어주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베개 위로 몸을 숙여 발그레한 뺨에 입을 맞추었다. 잘 들었나요? 이제 다이아나와 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